도시권과 경작권이나 도시권이라는 거는요. 우리 모두는 우리 도시, 우리 강동구나 우리 서울시의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경작권이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빈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뭐 강동구가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5 부분을 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또 SDG라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동구에서도 그 지속 가능 발전 SDG가 영어 약자거든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래 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 고올이 이제 목표라는 말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목표 17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농업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해비타3라고 영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해비타3라고 국제회의입니다. 국제회의인데요. 도시 및 뭐 주거회의라고 유엔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채택된 문서가 새로운 도시 어제, 새로운 도시에 다루어야 될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농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도시농업 우리 도시농업은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크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저는 그 도시농업 뭐 그 경작 기술이나 뭐 농약 뭐 토양 이것보다는 이 도시농업의 법과 제도, 도시농업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보면요, 한 50년을 끊어서 보면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1950년이면 우리나라 6.25 한국 동남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50년, 21세기에 들어와서 한 50년 이렇게 꺾어보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저희 여러분은 뭐 제3세계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요사이는 제3세계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계는 하나가 다 돼버렸거든요. 이제는 세계가 모두 하나가 되고 지금 남북한 관계도 막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통일이 언제 갑자기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옛날에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렇게 막 나눴지만 지금은 전 세계는 그냥 하나의 세계로 돼버렸다. 밑에 보면 뭐 이제는 뭐 자본주의 사회밖에 남지 않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성장이란 말은 이제 서지 않고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그냥 양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질적인 또 가치를 중시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형평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좀 이렇게 좀 잘 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환경 이 3가지가 불가분의 관계가 가진다는 거거든요. 이 3가지 쪽이 있고요. 요새 뭐 그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는 뭐 포용국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포용국가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포용이란 말이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입니다. 다 끌어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함께 그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꿈을 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따지는 것이 포용국가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자본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인 거버넌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협치라고 번역하거든요. 협치. 같이 이렇게 통치한다. 협력해서 통치한다. 그런 뜻인데요. 다 이제 참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우리 여기 텃밭 있지 않습니까? 공동 텃밭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전식으로 하면요. 예전식으로 하면은 누군가 강동구나 또는 서울시나 뭐 이런 데서 딱 정해서 이거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같은 텃밭 또 관리 방식이 뭐 우리가
21세기의 가이아 사회에서는 누군가 좀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왜 텃밭에서는 매년 이렇게 추첨을 하고 뭐 이렇게 또 내가 갖고 있는 장소 바뀌느냐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몇 년씩 2년 3년씩 계속 이렇게 하도록 허용할 수 없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게 타당하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강동구는 우리 서울에 있는 어느 구보다 앞서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발전이 무엇인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제일 밑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요. 원래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말을 처음 쓰다기보다는 아프리카라는 데서 이 개념이 싹 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1950년대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십 개 나라들은 모두 예외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도 자기 독립적인 나라가 없었어요. 다 유럽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60년대 되면 다 하나씩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하는 조직이 유엔이잖아요. 유엔이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 유엔은 그래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 오랫동안 유럽 그 식민국의 그 핍박을 받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지켜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신생 독립국들의 엉망이에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보니까 도시마다 아프리카에 있는 뭐 케냐의 나이로비라든지 뭐 여러 도시들에 보니까 도시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대기 오염도 심해지고 또 그나마 있던 그 숲도 다 베어가지고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연료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땔감을 썩어요.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다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버스나 자동차를 상값을 구입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고 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 대기오염도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숲은 점점 사라지고 사막까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유엔은 인사합니다.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 국가들이 모든 나라들이 저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특히 환경이 저렇게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못 살아서 그렇다.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 없이 그 수질은 오염되고 그 다음에 대기 오염도 심해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린다. 두 개가 다 양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살아야지 깨끗한 환경이 된다는 거죠. 못 살아서는 저렇게 아프리카처럼 되니까 경제를 살려야지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과 환경 관리는 환경 보존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은 쉬워도 그게 가능해? 어떻게 두 개 중에 하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데 뭐 자연에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뭐 농사를 지으니까 뭐 익히 알지만은 그 벌 있지 않습니까? 벌은 그 꽃에서 꿀을 취합니다. 가서 이제 꿀을 이제 그거를 이제 얻는데 그러면서 벌이 꽃에 피해를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죠. 꽃가루바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꽃가루바지 해주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꽃은 벌이 날라와서 수분을 해주니까 나를 도와주거나 고맙다. 또 벌은 벌대로 꽃에서 꿀을 얻잖아요. 꿀을 얻어서
양치로 서고 새끼도 먹이고 그렇게 벌통을 채우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벌과 꽃의 관계처럼 이렇게 막 서로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서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벌과 꽃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실천해 가는 게 지속 가능 발전이고, 저는 도시농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농업. 도시에서 농사 짓는 이 도시농업이 그 벌과 꽃의 관계처럼 도시 농부들이 많아지고 도시의 빈 땅이나 버려진 땅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이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환경도 도움이 되고, 그냥 버려진 땅보다는 이렇게 식물이지 않습니까? 식물을 심어 놓으니까 녹지도 되고 녹화도 되고 또 우리 보기도 좋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확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사회 형평 이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도시 농업이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측면에서 지속 가능 발전에 큰 그 대표적인 그 형태가 도시 농업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재는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하기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러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영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렇게 오래된 대학들이 있는데요. 특히 옥스퍼드에 가면요, 한 대학이 한 30개 좀 3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대학인데요. 여기 다 독립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칼리지라 그래요. 칼리지라면 우리는 단과 대학 뭐 이런 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리지 하나에도 뭐 철학과, 수학과, 뭐 지리학과 있고요. 옆에 있는 다른 칼리지에도 또 똑같은 과가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 뭐 역사가요 900년, 1200년 뭐 이렇게 지었으니까 800~90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이 많아요. 옥스퍼드라는 거는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새로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는 그 뉴칼리지라고 있습니다. 뉴칼리지라는 대학에 그 곤충학자가 이제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영국의 그렇게 오래된 대학의 식당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냥 식당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요, 큰 식당에 선생님과 그 학생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해요. 그 교단에 이제 앉아 있고 학생이 줄을 서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영국의 오래된 학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예절과 신사도를 예절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도를 배우고요, 규율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영국의 오래된 대학들은 그 식당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지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곤충학자가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들어보니까 큰 대들보가 지나가는데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위에 올라가서 곤충 채집용 나이프로 대들보를 찍어보니까 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대들보가. 이게 떡갈나무가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성한테 지금 어떤 분은 칼이 쑥 들어갈 정도로 이 벌레가 무겁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교 당국에 이 학교 식당에 있는 대들보가 지금 상해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교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뭐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다 하더라도 좀 위험하다고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학교 당국은 그 곤충학자하고 이제 또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 대책을 수기하는데, 저렇게 큰 나무들을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며칠 지나는데 다른 어떤 동료 교수가 우리 학교 부속님, 학교 연습님에 큰 나무들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거기에 가보면 어떨 거냐. 그래서 이제 갔어요. 하니까 그 산지기가 잘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캐비넷에 가서 이제 캐비넷 열고는 이제 이런
그 서류를 이렇게 하나 이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서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 부속림에 있는 저 떡갈나무들은 학교 식당에 서일 나무니 함부로 베지 마시오. 400년을 내려왔다. 400년. 그 학교 식당 지역이 400년 전에 지었거든. 그러니까 떡갈나무는 굉장히 튼튼한 나무인데 결국 한 몇백 년 지나면 벌레가 서러서 수명을 다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 400년쯤 뒤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 400년 된 나무들이 이제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교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거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몇백 년 이야기하니까 뭐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지속 가능 발전의 정신이라는 거는요. 단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지속 가능 발전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우리 서울이 600년 이상 그 서울 지탱해 왔지 않습니까? 1390년대 그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된 이후로 이 서울이 왔는데요. 앞으로도 600년 이상 이곳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어디 가지는 않을 거거든. 이 땅에 누군가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란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라든지 삶이 있잖아요. 삶의 질. 이 삶의 질이 여러분의 후손, 나의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아이, 딸이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의 아들과 딸의 아들과 한 100년 뒤에도 누군가 이 땅에 살 텐데 그 사람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흙은 깨끗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내가 누리는 이 행복과 깨끗한 공기는 적어도 똑같거나 더 좋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생물 다양성이에요. 최근에 제가 외국 신문을 좀 보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그 신문에 최근 11월 달에 나온 그 신문에 보니까요. 전 세계의 그 생물들이 1970년 기준으로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48년 지났는데요. 1970년에 대비해서 지금은요, 전 세계 모든 생물종의 60%가 사라졌다. 개체수로 따져가지고. 그 당시에 비해서요, 개체가 60%나 없어졌대요. 그 중에는 멸종된 것도 있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왜 자꾸만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나아지려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인공지능이다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우리 주변에 보면 미세먼지는 왜 이렇게 점점 나빠지지? 그리고 좀 미세먼지 그냥 우습게 넘기려다가 들어보면요 심각하거든요. 미세먼지 이거 하면 정말로 우리가 피부를 느끼지 않습니까? 숨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데도 왜 그게 모두 우리 잘못이게 되죠. 우리 자동차를 불필요하게 많이 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보면은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뭐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그런 건데 사실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뭐 상당히 도움은 되겠지만은 올바른 대책은 아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시의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큰 또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기가스뿐만 아니라요 타이어에서도 많이 옵니다. 타이어.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는 결국 마찰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요. 타이어 마모물질, 시커먼 어쩔 수 없이 움직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 마모물질, 아스팔트도 폐입니다. 계속 먼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퀴 4개에 있는 브레이크, 앞바퀴에 있는 캘리퍼, 뒷바퀴에 있는 드럼. 이게 가다 서다 하면은 드럼이나 캘리퍼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 마찰 때문에 서는 거잖아요. 마찰하면서 또 먼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꼭 필요할 때만 서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 하면은 막 우리 그래요. 중앙정부는 뭐 하느냐, 서울시는 뭐 하느냐,
강동구는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심각한데,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막 많이 쓰기 때문에 발전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야 오늘 드라이브나 가볼까 해서 몇 시간 드라이브를 하고 오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저는 또 우리 도시에서 농사 짓는 거잖아. 도시 농사 짓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뭐 경제 사회 형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을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왼쪽 이런 그림들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데 좀 관심만 있으면요, 저런 그림들 굉장히 익히 볼 겁니다. 총 저희 7가지예요. 1번부터 17번까지인데요. 1번이 이제 빈곤 문제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사실 뭐 빈곤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옛날 아프리카 같은 그런 빈곤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빈부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상대적이긴 해도요. 그런 빈곤 문제가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저기 이제 그림이 지금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그러니까 식량이죠. 2번이 이제 우리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 2번이 이제 식량, 기아 이런 것을 가지고 전 세계 그 193개국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우리 이 지구상의 기아를 줄이고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 2년, 3년 동안 고민하다가 다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를 정해놨어요. 2040년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요 2번입니다. 기아를 끝내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것이 2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육, 5번은 성평등, 6번은 물이고요. 에너지 쭉 이렇게 해서 17번 파트너십까지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있다는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요사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하고 경제와 환경의 양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용량입니다. 환경 용량. 우리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 공간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자연이 허락하는 그런 자연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환경은 수용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고 사회적으로 형평하고 우리 문화는 이제 전통 문화 같은 겁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박은 그런 발전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미래 세대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유엔과 도시농업이라는데요. 요 푸드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뉴욕엔 유엔 본부 있지 않습니까? 유엔 본부의 그 뒤쪽에 빈 땅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새로 생긴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그 텃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한 직원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좀 산책을 좀 했대요.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이 본부 건물 뒤쪽에 보니까 빈 땅이 있는데요. 그냥 비워두고 있는 걸 보고 지금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은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저 땅을 왜 저렇게 비워두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옆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새 텃밭을 많이 만들던데 우리 유엔에도 텃밭을 만들어서 좀 우리가 그런 큰 면적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런 뜻을 좀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상관에서 보고를 하니까 야 좋다. 그렇게 해서 이 푸드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텃밭이 상자 텃밭이 올림 텃밭입니다. 철제로 되어 있긴 해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유엔 상주대사 외국의 상주대사 오고 해서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지금 또 보면 이 홈페이지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 있는 도시농업 단체들도 다 지원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거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걸 유엔 본부에서 텃밭 푸드 가든이 푸드가 먹거리고요. 가든은 텃밭입니다. 가든은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의 가든은 정원과 텃밭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가든 정원에 먹거리를 심으면 그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텃밭을 영어로 찾아보면 가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푸드가는 먹거리 정원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텃밭이에요. 텃밭으로 하는데 유엔 텃밭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되는 거죠. 자, 이 지속가능 발전 도시발전 모델은 이거 제가 아까 뭐 대들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 있는데요. 미래와 자연, 시간과 공간 크게 볼 수 있지만요. 하여튼 집이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라는 덜보가 있고요. 덜보가 있고 사회행평과 작업경제라는 사회와 경제의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가지 요소가 서로 어울려서 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속 가능한 오두막 뭐 이렇게 제가 이 모델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5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서 자연 보호를 빼버리다가 자연 보호를 쑥 빼버리면 이쪽 넘어지겠죠. 그럼 이것을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도시를 관리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자연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은 이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질 거예요. 뭐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 시민 참여는 대들보라 그랬잖아요. 집 중간을 가로지르는 덜보인데요. 이 덜보가 없으면은 바깥으로 보면 멀쩡해요. 집이 멀쩡해서 있지만은 큰 그 폭풍이 불거나 눈이 많이 쌓이거나 하면은 이 구조물은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시민 참여, 우리가 참여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요, 밖으로는 그래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이 조직을 끌어가는 굉장히 지탱되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참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이제 대들보가 다 모든 걸 이어주면요, 미래, 자연, 사회, 경제가 다 연결되면서 보면서 그래서 거버넌스, 협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했잖아요. 아까 그 미래 세대, 자연 보호, 시민 참여, 사회 형평, 작업 경제 이 5가지 원칙을 짓고 오른쪽은 또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이 기준들은 다 농업, 도시농업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도시농업을 생각하면서 만든 겁니다. 근데 특히 보면 미래 세대 있잖아요. 미래 세대 보면은 이 3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원칙이 뭐냐면 제일 위에가 미래, 중간에 있는 게 현재,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과거. 전통이 존중되며 노령 인력이 가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원칙을 해놓고 왜 그 미래, 현재, 과거를 했냐면 시간이라는 거는요, 뭐 이게 연속된 흐름이지 과거가 미래의 반대말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 쪽에서는요, 이 전통 문화라든지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종자만 하더라도 전통 종자, 씨앗 도서관,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동구는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구가 이제 강동구인데요. 사실 도시농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우리 전통 씨앗을 보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종묘회사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종묘회사가 없습니다.
IMF 때 다 쓰러져 가지고요. 우리나라 뭐 서울 종묘, 흥농 종묘 이거 뭐 굉장히 큰 대기업 같은 종묘 회사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냐면 몬산토 코리아. 이 있잖아요. 외국의 종자 그 농업 회사로 다 넘어갔죠.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뭐냐면요. 씨앗을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자기 옛날에는 자기 수확한 것 때 좋은 씨앗을 골라서 내년에 또 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안 됩니다. 무조건 씨앗이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서 씨앗을 사야 돼, 매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했어요. 뭐 채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씨앗은 세계 공통으로 똑같게 돼버렸어요. 결국 우리 전통 종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 주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그거. 심지어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굉장히 헐값, 굉장히 사요. 뭐 하나 몇백원 안 하는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나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종의 바나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잖아요. 바나나 하나의 종류로 통일되었습니다. 벨몬트나 뭐 이런 세계적인 캘리포니아 쪽에는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바나나는 색깔도 다양한 색깔의 바나나, 빨간색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요. 맛도 다양한 전 세계에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 있는데 다 이거 국제 경쟁 시장에서 다 이제 몰락을 해버린 거죠. 그 지금은 거의 뭐 세계 바나나 시장의 한 80% 이상은 하나의 종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 아니에요. 만약에 병이 돌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어버려요. 예전에는 바나나가 막 80종, 100종 이상이 있기 때문에요. 병이 들어도요, 하나만 죽지 나머지 7, 80종이나 뭐 100종의 바나나는 살아있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병이 도는데 약이 없으면 세계 모든 바나나가 다 죽어버릴 수 있는 뭐 이런 식. 우리가 먹거리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이 다 지배를 해버린. 도시농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여러분이 농사 지으셨잖아요. 뭐 씨앗을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씨앗을 이제 누군가한테 빌리고 이 씨앗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리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씨앗이구나. 그래 여러분이 그 중에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러면 이게 5년, 10년 지나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강농구만 있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세계에 무슨 병이 돌아가지잖아요. 병이 돌아가지고 채소에 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도 강동구 씨앗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도시농업은 그 지역에 있는 전통 지식과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미래세대 원칙에서 그게 미래라는 거죠. 우리 전통의 씨앗을 보존해 주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도시농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자연보호도 그러고요. 만약에 강동구가 서울에서 이제 도시농업으로 가장 유명한 이유가 이 도시 경작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린벨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종로구나 이런 데는 하고 싶어 땅이 없어요. 이제 그런 데 비해서 강동구는 아주 혜택받은 땅이죠. 여기 이 한강변에 있잖아요. 국유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가래여울, 이게 딱 그 가래여울 텃밭 이런 데는 그 국유지잖아요. 하천변은 국유지거든요. 이제 그런 빈 땅들을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서 하고 이런 땅이 많기 때문에 그 강동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농업 모범 사례 지역이 된 거죠. 사실 여러분은 이제 강동구에서 살고 계시고 또 활동하지만은 이 강동구 도시농업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양이 많아지면요 녹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녹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쪽에 시간을 좀 많이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시민 참여 이야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가 부여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도시권, 경작권이죠.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한 권리, 뭐 사유재산이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강동구에만 하더라도 공공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 시설물들, 공원, 암사 공원도 있고요.
강동에는 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 공원도 공공공간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공공도서관, 뭐 도로, 각종 복지시설, 이 다 공공공간이에요. 또 하천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텃밭, 공동체 텃밭, 이게 다 공공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평한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자국경제, 경제적인 측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저기 보면 에너지도 전략하고, 근데 좀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쭉 외국을 다녀보면 특히 도시농업 현장을 많이 방문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일자리 창출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한다고 예외 없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한다. 모든 나라 공통으로 그거는 빼지 않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로컬 푸드가 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마다한 먹는 거를 하루도 안 먹고 지내지는 않잖아요. 뭐 채소도 좋고 과자도 좋고요. 먹거리를 어떤 거 하나 잡아서 보면요.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하나의 먹거리가 그 생산지에서 우리 식탁에 내 입으로 갈 때 평균 2,000km를 움직이라고 합니다. 평균입니다. 2,000km를 움직여야지 생산지에서 우리 집까지 온다고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아까 바나나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까 다 그 수송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먹거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마신다고. 우리가 먹는 게 식량이 아니라 석유라고요. 먹는 게 우리가 식량 생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생산할 때도 그렇고요. 수송할 때 다 에너지지 않습니까? 또 가공할 때 계속. 그 다음에 포장지 만들고 이 다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요. 아, 우리가 먹거리가 멀리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그때만 에너지가 쓰는 거예요. 도시농업은 가능한 한 우리 동네에서 만들잖아요. 우리 강동구내에서 뭔가를 먹거리가 양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뭐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줄여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CO2를 줄이고 그만큼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농업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요. 이 먹거리가 움직이는 그 수송거리를 줄여두니까 CO2가 줄어들고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제 그게 이제 이 경제하고 밀집해 관련돼.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도시농업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옥상 텃밭 있지 않습니까? 옥상 텃밭을 하는 이유도 그래요. 그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 보면 옥상에다가 텃밭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왜 만드냐면 기후변화 방지라고. 그럼 처음에는 옥상에다가 텃밭 만드는 게 왜 기후변화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 옥상이 그냥 내버려두기 보다 있지 않습니까? 옥상을 텃밭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건물의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너무 뜨거워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수송 에너지와 다릅니다. 건물 옥상을 녹화를 시키면, 뭐 먹거리 중에 녹화를 시키면은 그 건물 에너지를 많이 줄여주는 거는 이제 연구 결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공건축물 옥상을 텃밭으로 만든 이유가 CO2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급경제 원칙에 해당되는 거죠.